쉐이킹을 한다든지 살며시 드래깅 해주지 않고요, 로드 끝이 이렇게 내려갈 정도 내렸다가 이렇게 쭉 들어 올려줘요. 오케이. 이거라고 쭉 떨어질 때 턱! 이 바늘이 걸리는 위치와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이 친구가 받는 저항이 생겨서요, 스파이럴 폴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머리 쪽에 낄수록 이렇게 크게 돌릴 수 있고요, 꼬리 쪽에 낄수록 작게 돌릴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진동까지 땡겨낼 수 있다면 넥고리그를 좀 남들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럽다. 우와. 오! 나의 떨림이 너에게 닿기를. 이것이 바로 순정 만화 같은 넥고리그. 네, 한 마리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생긴 예쁜 베스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제가 헤비 넥고리그 간만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는 드라이브 컨트롤러 9인치예요 너무 크죠. 이게 넥고리그를 사용하다 보면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뭐 톡톡톡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쉐이킹이나 약간 프리리그 하는 것처럼 드래깅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떨림을 이용한 움직임을 쫙 줬는데, 나의 떨림이 너에게 도달했는지 이렇게 멋진 베스가 한 마리 또 나왔었습니다. 좋네요. 오늘은 제가 1년 전쯤에 넥고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넥고리그를 1년 동안 하면서, 또 요즘에 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넥고리그에 푹 빠져서 몇몇 번 또 계속 넥고리그로만 낚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넥고리그를 사용하다가 느낀 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라고. 간만에 이 헤비 넥고로 고기를 낚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제가 요즘 꿀팁 베스 보면은 계속 넥고리그를 사용을 했잖아요. 제가 6월달 딱 될 때쯤 되면 이거 넥고리그 던지고 싶다 라는 약간 넥고 증후군 같은 게 와서 넥고리그 던지고 싶다, 넥고 마렵다 막 이러면서 낚시 가가지고 넥고리그로 고기를 한 마리씩 이렇게 낚고는 하는데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넥고리그를 찍은 지 한 1년 됐더라고요. 작년께 한 6월 초 요때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이 넥고리그를 찍는데, 바깥으로. 자, 일단 됐어. 제가 1년 동안 넥고리그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생각보다 넥고리그로 고기를 잘 낚더라. 아니, 제가 넥고리그를 써보니까요, 제가 넥고리그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좀 잘 낚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잘 낚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넥고리그인데 싱커가 달려있고 가운데쯤에 이렇게 훅을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줄을 달아갖고 던지잖아요. 캐스팅하면 이게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싱커가 쭉 잡아당기고 얘는 쭉 폴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줄을 당겨주면 얘가 이렇게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캐스팅 한 다음에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흔들어 주는 거예요. 톡톡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웜이 콩콩콩콩콩콩 하면서 올 거래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더니 요거를 우리 프리릭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드래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슥 하고 이렇게 와서 톡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움직임은 굳이 넥고리그가 아니어도 여기에다가 지그헤드를 달아도요, 지그헤드를 달아서 그냥 편하게 바늘 여기 머리 쪽에 끼고, 여기다가 헤드에 똑같이 웨이트 있잖아요, 지그헤드의 헤드. 여기다가 라인을 달아도 쉐이킹, 로드 흔들어주는 톡톡톡톡 하면 역시 톡톡톡톡 하면서 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살며시 끌어주면 살며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그헤드랑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그냥 다만 좀 덜 걸린다는 거?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는요 이걸 캐스팅을 하잖아요. 네꼬리그가 이 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웜에 줄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웜을, 줄을 당기면 웜이 이렇게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해서 그 저항이 다른 웜리그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 웜리그와 다른 점을 좀 최대화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요 이렇게 쉐이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살살 살며시 드래깅 해주지 않고요, 로드 끝이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내렸다가 이렇게 쭉 들어 올려줘요. 이거는 제가 헤비네꼬,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네꼬리그를 사용할 때 이런 베이트 장비로도 이렇게 하지만 스피닝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굳이 어렵게 오링 찾아가며, 물론 뭐 오링 안 쓸 수도 있지만 헤드에 싱커 박아가며 본드 발라가며 이걸 하면서 이거 할 필요 있나? 오케이. 이거라고 쭉 떨어질 때 턱. 잠깐만, 드랙 많이 상관없어 친구, 미안해. 힘쓰기 전에 얘기하고. 크진 않은데 크면 쫙 갔겠지. 큰가? 큰가? 잠깐만, 큰가? 왜 머리 안 들어, 무섭게. 너 후두구둑 했잖아. 한참 밑에서 꾹꾹꾹꾹 하고 힘쓴다. 야, 이거 크네. 야, 터지지 마. 미안해. 미안해. 그렇지, 그쪽으로. 그렇지. 예. 어우, 니어 완전히. 이런 식으로 로드를 이렇게 약간 스트로크 있게 쭉 당겨주거든요. 이건 호핑하고는 좀 달라요. 호핑은 이렇게 띄엄띄기 이런 형태를 연출하는 거라면, 이거는 약간 루어에 저항이 걸릴 정도로 강하게 스트로크를 쭉 당겨준다는 거죠. 스트로크 이렇게 밑걸림처럼 한 게 아니고 캐스팅을 해서 가라앉힌 다음에 루어에 저항이 충분히 걸리는 느낌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쭉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로킹을 쭉 해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루어가 딱 걸려서 이 라인을 중심으로 부르르르 떠는 느낌이 납니다. 이 진동이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웜리그와 네꼬리그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을 이용하는 거, 나의 떨림이 베스에게 전달되기를 조금 전에 약간 헛소리 하면서 낚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낚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떨림이 없으면 저는 네꼬리그를 사용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확실히 느낀 거, 이렇게 진동이 있게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입질이 잘 들어오는 걸 느끼더라. 남들은 못 낚아낼 때 나는 어떻게 한 마리 더 낚아내더라 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근데 오케이. 내가 로드를 쫙 내려줬어. 이게 힘쓴다. 와, 힘쓴다. 와, 이거 별로 크지도 않은데 힘쓰네. 내가 탁 들었다가 딱 내려주니까 폴링에 쭉 빨고 들어갔어, 고기가. 큰가? 무슨 힘을 이렇게 살벌하겠어. 일로와. 뛰지 말고. 거긴 안 되는데? 야, 거긴 안 돼. 웃으면서 끝내지 말고 얼굴 보여주고 끝내자. 오케이. 야. 이게 여러분 드라이브 크롤러 9인치인데 이거는 9인치나 되니까 큼지막해서 보기 좋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과는 다른 건데,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은 이 재질이 좀 딱딱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름이 있고 그 딱딱한 재질로 인해서 이 딱딱하니까 아무래도 좀 바이브가 더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틀렸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 예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좀 더 진동이 조금 더 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네꼬리그로 사용하던 웜들도 분명히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면
예, 그러니까 이 무게 배분을 잘 줘서 이게 라인이 걸리는 위치를 잘 조정을 하면 당길 때 좌우에 비슷한 무게가 걸리면 이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진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딱 무게 배분을 양쪽으로 딱 맞춰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그러니까 웨이트를 주는 싱커 쪽으로 바늘의 위치가 조금 더 이렇게 밀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네꼬리그에서. 아니 뭐 로드 밸런스 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 잡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얘는 네꼬리그를 할 때 이렇게 앞하고 뒤에 무게를 정확하게 배분을 해줘야, 그래야 양쪽에 어떤 저항이 걸렸을 때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바이브레이션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 그러니까 라인이 연결되는 위치를 좀 더 뒤로 해보거나 조금 더 앞으로 해보면 이 바이브레이션의 템포가 혹은 이 바이브레이션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이브레이션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 네꼬리그용 웜을 고를 때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잘 나는 웜인지 일단 이게 좀 첫 번째 확인해 볼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낚으려면 이런 진동이 잘 오는 위치, 라인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더 앞에 있어야, 더 뒤에 있어야,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해야 내가 더 정확하게 더 큰 바이브레이션을 느낄 수 있는지, 내가 느끼면 베스도 느낄 테니까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네꼬리그요, 다른 웜채비들과 다르게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폴링을 보인다라는 게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착수한 위치에 거의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바늘이 걸리는 위치와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이 친구가 갖는 저항이 생겨서요,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스파이럴 폴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늘이 머리 쪽에 가까울수록 이 폴링 스파이럴이 나는 각이 이렇게 스무스해져요. 이렇게 좀 약해지죠. 그리고 꼬리 쪽에 갈수록 스파이럴이 나는 각이 좀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낄수록 약간 이렇게, 꼬리 쪽에 낄수록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쪽에 낄수록 이렇게 크게 돌릴 수 있고요, 꼬리 쪽에 낄수록 이렇게 작게 돌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꼬리 쪽에 끼면 작게 돌지 못하고 그냥 쭉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너무 머리 쪽에 끼면 이렇게 돌지 못하고, 예, 그냥 하고 떨어진다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스파이럴 폴까지 유도할 수 있는 바늘의 위치, 그리고 싱커의 무게. 이 싱커의 무게도 중요해요, 스파이럴 폴 유도하려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진동까지 땡겨낼 수 있다면 네꼬리그를 좀 남들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경기에서도 정말 잘 낚아내고 있고, 그리고 요즘 아주 재미 보고 있습니다. 예, 네꼬리그 고기 그렇게 크진 않다. 아이고 가자. 제가 네꼬리그를요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실 뭐 되게 대단한 웜리그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프리리그는 뭔가 이 되게 그 설득력 있잖아요, 이 친구는. 툭툭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프리리그 뭐 지그헤드 이런 건 정말, 드랍샷 이런 건 정말 좋아했어도 네꼬리그를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선배님한테 한여름에 여름 낚시를 되게 강하신 우리 이규선 선배님한테 제가 이걸 딱 배우고 나서 이걸 연구하면 할수록 이 네꼬리그는 정말 재밌는 채비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낚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있을 때 나는 네꼬리그로 한 마리 더 낚아낼 수 있을까, 네꼬리그가 잘 무는 철에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진동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폴링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건 물론 제 의견이고 제 경험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같이 낚시를 했을 때 조금 더 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과 낚시를 할 때 이게 조금 다르게 네꼬리그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1년 전에 네꼬리그에서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1년을 조금 더 경험해 보니까 그래, 그때는 약간 이거에
살짝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였는데 1년 더 해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꿀팁 패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